자, 오늘은 객체 스냅 작도라고 하는 이 도형을 그려 볼 텐데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인물을 두 장 나눠줬죠. 자, 그런데 지금 봤더니 이 도면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도면에는 치수가 있긴 한데 아주 제한적으로 있어요. 그죠? 지금까지는 각각의 원의 뭐 크기라든지 직선의 크기, 뭐 각도, 자,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도면을 보니까 사각형의 가로 세로 치수와 그 사각형의 간격들이에요. 간격들. 자, 그거밖에 없죠. 자, 그런데 우리 오토캐드에서는 지금 이 제한된 이 부분만 가지고도 얘들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것들을 다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리는지를 한번 오늘 공부를 해보죠. 자, 그런데 먼저 공부를 하기 전에, 이 사각형을 그리기 전에, 사각형에 있는 이런 도형들을 그리기 전에, 자, 우리 먼저 파일을 열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 있죠? 그렇죠. 뷰의 줌의 전체. 자, 뷰의 줌의 전체를 했고요. 자, 일단 우리 캐드에서 사용되는 선이 여러 개가 있는데, 자, 지금까지는 자, 첫 번째로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써왔던, 여기 지금 왼쪽 상단에 있는 이 선 아이콘 있죠? 자, 이 선을 썼었죠? 그냥 일반적인 선이에요. 자, 우리가 일반적인 선. 자, 두 번째로는 폴리선이 있어요. 폴리선. 이거보다 폴리선이 아니고, 두 번째로 구성선이 있어요. 자, 구성선은 이런 선들을 묶는 하나의 좀 대표적인 이름이고, 일단 X라인이고요. X라인이나 혹은 레이가 있어요. 자, 세 번째로 폴리선 있어요. 폴리선. 자, 폴리선이 있고요. 네 번째로 스플라인 있어요. 자, 선의 종류도 되게 많죠? 자, 그런데 지금 얘네들의 선이 많이 있어도 우리가 주로 쓰는 거는 여기 맨 위에 있는 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여기 있는 구성선이나 혹은 폴리선이나 혹은 스플라인, 얘네들 몰라도 다 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을 알면 좀 더 쉽게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제가 지금 이제 이 폴리선을 조금 설명을 할 텐데, 이 폴리선이라고 하는 구성선은 나중에 설명하고요. 자, 일단 폴리선은, 자, 하나의 객체라고 하는 부분이 키포인트예요. 자, 얘는 일단 폴리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폴리선은 하나의 객체인데, 그 중에서도 직사각형이나 혹은 다각형도 있고요. 자, 일단 하나의 객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그립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가요? 파란색 점, 선을 보면 파란색 점이 이렇게 세 개가 나왔죠. 그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죠. 자, 이 부분, 그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자, 그냥 선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얘가 그냥 선인지 혹은, 자, 폴리선인지 구분이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그립을 통해서, 자, 얘가 폴리선인지 아닌지 간단히 구분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은 폴리선보다도 여기 있는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명령을 공부해 보기 위해서 그래요. 자, 이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명령은,
자, 이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명령은 직사각형. 자, 말이 직사각형이니까 우리 명령이 직사각형이니까 직사각형밖에 못 그리나요? 자, 직사각형. 자, 아니에요. 정사각형도 다 그려요. 자, 그런데 명령 이름이 직사각형일 뿐이고, 자, 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 명령인데,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이 직사각형이라는 이 명령인데, 자, 이 명령이, 자, 이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이 도형은 폴리선의 객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이 직사각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직사각형은 자, 이 직사각형 아까 폴리라인, 폴리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여기 왼쪽에 아이콘들을 보면 자, 맨 위에 있는 이 아이콘이 바로 선 명령이죠. 우리가 계속 썼던 선 명령이죠. 자, 두 번째가 구성선이에요. 세 번째가 폴리선이고, 폴리선인데 그 다음이 다각형이고요. 자, 그 다음이 직사각형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폴리선, 다각형, 직사각형 이 세 가지는 바로 폴리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고요. 자, 얘네들은 하나의 객체라고 하는 게 일단 자, 한번 하나의 객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먼저 폴리선 한번 그려볼까요? 폴리선. 자, 폴리선 클릭해 볼게요. 폴리선. 세 번째. 자, 위에서 세 번째 폴리선 클릭해서 자, 시작점을 100,100이라고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폴리선 시작점 100,100 엔터. 자, 시작을 했죠? 자, 폴리선 자, 100,100이라고 입력했고요. 자, 우리 직교를 켜볼까요? 자, 직교 켜는 방법은 여기 상태 표시줄에 직교라고 클릭을 하든가 혹은 F8번 눌러도 되겠죠. 단축키 F8번. 자, 그래서 100에 100짜리 정사각형을 그려볼게요. 100 엔터 100 엔터 100 엔터. 자, 그리고 여기 클릭해서 자, 100에 100짜리 정사각형을 그렸어요. 자, 이번에는 그냥 선 아이콘을 클릭해서 위에 있는 맨 위에 있는 그냥 선 아이콘 있죠. 우리가 계속 그렸던 거 선 아이콘 클릭해서 시작점을 250,100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250,100. 자, 그리고 정사각형 100에 100짜리 정사각형 그려보세요. 자, 저는 좀 여러분들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색깔을 바꿔서 좀 해볼게요. 자, 100에 100짜리. 자, 지금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에 하나는 폴리선으로 그렸고요. 왼쪽에 있는 것은 폴리선으로 그렸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선으로 그렸죠. 자, 얘네들을 그냥 클릭했을 때 생기는 게 그림이 생긴다라고 했죠. 그림이 생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냥 선으로 그린 선을 제가 하나만 선택을 했더니 하나만 선택이 됐어요. 그죠?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이 폴리선으로 그린 선을 클릭해 봤더니 자, 어떻게 되나요? 선택이 전체가 다 선택이 되죠. 자, 폴리선은 하나의 객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분명히 제가 선처럼 이렇게 4개를 그렸지만 얘는 하나의 객체인 거예요. 하나의 객체.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그림의 모양도 좀 틀려요. 양쪽에 왼쪽 오른쪽에 있는 양쪽 끝에 있는 그림은 똑같이 생기긴 했는데 가운데 있는 그림이 좀 틀리죠.
자, 그러면 일반적인 선에 있는 그립에 있는 가운데 있는 그립은 클릭해주면 얘가 이동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는 클릭하면 전체가 다 늘어나게 돼요. 얘가 하나의 객체니까.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리는 방법은 똑같이 그릴 수 있어요. 똑같이 그릴 수 있는데 다만 얘는 하나의 객체인 거고요. 자, 얘네들은 자 각각의 객체인 거고.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그립이라고 하는 얘기, 이 그 폴리선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했을까? 자, 이 직사각형,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할 거는 이 폴리선이 아니에요. 폴리선이 아니라, 자, 지금 여기 있는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자, 그러면, 자, 얘네들은 그냥 지워보죠. 일단 폴리선과 그냥 선의 차이를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얘네들은 지우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명령을, 자,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자, 이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명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자, 이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명령은 두 점을 이용해서 자, 두 점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여기 클릭해서 여기 클릭하고, 자,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주면 얘가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내가 클릭하는 이 위치만큼, 자, 내가 클릭하는 위치는 사각형의 대각선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두 점을 이용할 때, 자, 나란한, 평행한, 자, 혹은 수직한, 자, 이런 점들을 클릭해주면 될까요? 자, 점을 두 개를 클릭하는데, 자, 평행한 두 점을 클릭해요. 자, 사각형이 그려질까요? 안 그려지겠죠? 자, 혹은 수직한 두 점을 클릭하면 안 그려지겠죠? 자, 그러니까 수평하거나 수직하지 아니한 두 점을 선택을 해주면, 자, 이렇게 그 사각형이 그려지는데, 자, 이 두 점을 선택을 할 때도, 클릭을 할 때도, 자, 좌측 하단, 자, 그리고 우측 상단. 자, 이렇게 우리가 클릭을 해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선택을 해주는 게, 지정을 해주는 게. 자, 선생님, 그러면 혹시 이거 반대로 되면 안 되나요? 내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처럼 좌측 하단을 먼저 클릭하고요. 자, 그리고 우측 상단을 클릭하고, 자, 이렇게만 가능한가요? 그건 아니에요. 이런 순서는 없어요. 자, 반대로 우측 하단을 먼저 클릭하고, 우측 상단을 먼저 클릭하고요. 자, 두 번째로 좌측 하단 클릭해도 돼요. 자, 클릭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우리가 그 받은 도면은 50에 50짜리 정사각형이죠. 자, 그러면 자, 지금 우리가 자, 사각형을 그리려면 처음에 시작점은 50,50이라고 입력하고요. 자, 우리 한번 사각형을 그려보죠, 먼저. 자, 직사각형이라는 명령 한번 클릭해 볼게요. 같이 한번 해보죠. 이거 그릴 거예요, 지금. 이 사각형들. 자, 직사각형 명령 한번 찾아보세요. 직사각형 클릭하고요. 직사각형 클릭하고 시작점을 50,50 잡아보세요. 50,50. 자, 클릭했죠? 아니, 지정이 됐죠? 자, 그리고 나서 가로가 50이고 세로가 50인. 자, 제가 지금 여기가 절대좌표로 50,50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길이가 가로가 50이고 세로가 50인. 자, 그런 이 위치를, 여기에 있는 위치를 지정하려고 해요. 어떻게 지정하면 좋을까요? 대각선으로 넓게 잡고 50으로.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자, 그냥 선을 그리듯이 한 방향으로만 가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얘는 두 개의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X축과 Y축. 그렇다면 어떻게? 그냥 50,50이라고 입력해주면 되죠. 상대값으로. 자, 얘가 지금 안 붙어 있잖아요. 골뱅이 안 붙어 있잖아요. 상대값이죠. 자, 50,50이라고 입력해보세요. 자, 50,50 엔터. 자, 조그맣죠?
자, 이제 나중에 확대해서 그리면 돼요. 자, 어쨌든 정사각형이 그려지죠? 자, 지금 제가 여기 50,50이라고 두 번을 입력했어요. 첫 번째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명령을 입력하고요. 아니, 클릭하고요. 자, 50,50이라고 입력했더니 여기가 지정이 됐고요. 자,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도 제가 50,50이라고 입력했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제가 입력한 것과 두 번째 입력한 것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얘는 처음에 지정한 거는 절대좌표고 얘는 상대좌표인 거고. 자, 우리 이 친구도 이제 잘 아네요. 차이를 알겠죠? 자, 어쨌든 우리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첫 번째 점 지정했고요. 자, 두 점을 지정한다고 했으니까 이 직사각형은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첫 번째 점은 제가 여기를 지정을 했고 두 번째 점도 지정을 했는데, 자, 얘는 지금 좌측 하단이 되죠. 이 사각형에 봤을 때 좌측 하단이 되죠. 얘는 우측 상단이 되죠. 자, 이렇게 지정했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 반대로 여기가 지금 우리 절대좌표로 치면 100,100이라고 되겠죠. 100,100이 그죠? 100,100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럼 여기 좌측 하단 입력하면 안 되나요? 해도 돼요. 대신에 여기 입력하려면 어떻게 입력해 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이 나오죠. 그죠? 마이너스 기호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래로 가고 왼쪽으로 가니까. 굳이 여기서, 그러니까 또 특별한 사유로 예를 들어 여기를 꼭 입력하고 다음에 여기를 꼭 입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모를까, 그럴 때는 마이너스 기호 붙이면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우리가 마이너스 기호를 붙일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좌측 하단, 우측 상단 이 순서를 빼고는 나머지는 한 개 이상은 다 마이너스 기호가 나오죠. 자, 만약에 내가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를 첫 번째, 여기를 두 번째로 클릭한다면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기호가 나오겠죠. Y축으로 위로 나니까 플러스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자, 좌측 하단, 우측 상단 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꼭 번갈아 마이너스 기호가 한 번 이상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좌측 하단, 우측 상단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우리 직사각형의 명령을 보면 옵션이 뭐 예를 들어 저기 못따기나 혹은 못깎기 등등등 뭐 이렇게 있어요. 뭐 저 고도 두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얘네들은 다 다른 명령들로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건너뛸게요. 자, 혹시 이 부분이 궁금한 친구들은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아니 우리 저희 카페에 있는 우리 신제품 개발과 학생들 수업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좀 참고를 하세요. 왜냐면 우리 신제품 개발과 학생들은 좀 시간수가 길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40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좀 불필요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불필요하진 않지만 덜 중요한 것들은 조금 이렇게 생략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혹시 그런 것들은 다른 부분을 좀 참고를 하고요. 자, 어쨌든 얘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사각형이 그려졌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 부분에 또 여기 사각형을 그려야 돼요. 사각형을 또 이렇게 그려야죠. 여기 거리값 10mm만큼. 그리고 위쪽에도 계속 이렇게 총 몇 개죠? 25개인가요? 아니 20개인가요? 자, 20개의 사각형을 그려야 되죠. 자, 그렇다면 내가 여기 처음에 지정하는 절대값이니까 여기는 50,50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110,50이라고 입력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160,50, 자, 네 번째는 210,50이라고 입력을 해야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4개가 나와요. 자, 이것까지만 해보죠. 요것만. 요거 4개만. 110 아니에요? 12예요? 아, 저기 도면을 제가 잘못 줬네. 그게 아니고, 여기를, 길이는 여기 50이고, 여기 거리값을 10으로 주세요. 제가 도면을 수정한다는 걸 깜빡했네.
자, 자, 이렇게 다 그려졌으면, 자, 저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직사각형 클릭해서 110, 50 엔터. 참, 저는 여기 있네요. 네 개만. 자, 직사각형 클릭해서 먼저 50, 50 해서, 자, 또 50, 50. 자,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두 번째로, 자, 110, 50 해서, 여기는 50, 50을 입력해주면 되겠죠. 세 번째로, 170, 50, 엔터, 50, 50, 엔터. 자, 네 번째로, 230, 50 엔터 50, 50 엔터. 자, 이렇게 4개가 그려졌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그리려면 우리 20번을 해야 되죠. 20개를 그리려고 하니까 20번을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CAD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다 그리는 노가다를 할 필요가 없겠죠. 자, 복사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복사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우리 손쉽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려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앞에를 좀 보죠. 우리 복사라는 기능이 있는데, 자, 이 복사라고 하는 기능, 우리 이거 이번 시간에 배우는 거 전에도 복사라고 하는 기능을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자, 기억 안 나요? 원 그릴 때? 원 그릴 때 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자, 제가 첫 시간에 여기 편집이라고 하는, 풀다운 메뉴 편집이라고 하는 그 기능을 설명을 할 때 편집의 복사가 있었어요. 편집의 복사. 자, 그런데 편집의 복사와 여기 수정의 복사, 여기는 수정의 복사예요. 자, 수정의 복사는 틀리다라고 했어요. 자, 편집의 복사는 다른 프로그램들 복사할 때 사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컴퓨터의 임시 저장 장소인 클립보드에 저장을 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자, 왜 엑셀 프로그램에 붙여넣기 한 적이 있었죠? 기억 안 나요? 아니, 그러면 컨트롤 C, 자, 요거 기억 안 나요? 안 나면 말고. 자, 어쨌든 요거 기억 안 나는 친구들 우리 저 동영상 확인해 보세요. 자, 어쨌든 여기 편집의 복사와 수정의 복사는 틀린데, 자, 이 편집의 복사는 다른 프로그램에 붙여넣기 할 때 쓰는 거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때 쓰는 거고, 자, 이 수정의 복사는 여기 있는 이 지금 같은 파일 안에서 같은 파일 내에서 사용하는 복사 기능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 상당히 많이 써요. 복사라고 하는 기능 상당히 많이 써요. 자, 그래서 일단 원본 객체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 지금 이 그려진 이 사각형 4개 있죠? 요거를 위쪽으로 5번만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죠, 복사해서.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거 4개도 다 그릴 필요 없었죠? 하나만 그려놓고 왼쪽으로 4개 복사하고, 4개 복사된 거 5번 복사해주고, 자, 이렇게 됐으면 됐겠죠?
근데 이 직사각형 그리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연습시키려고 한 거고. 자, 어쨌든. 자, 그런데 여기 순서를 우리가 이제 이 이 편집이라고 하는 수정 편집 명령들 중에 보면 거의 대부분은 먼저 복사라는 명령 혹은 지우기라는 명령. 자, 이런 것들을 클릭하면 자, 마우스 커서가 선택 상자로 바뀌어요. 선택 상자로 바뀌어요. 왜? 자, 복사를 하려면 원본 객체가 있어야죠. 지우기 하려고 해도 지울 객체가 있어야겠죠. 대칭을 하더라도 혹은 이동을 하더라도 객체들, 그려진 객체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 상자가 나타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이 복사라는 아이콘을 딱 클릭하면 복사할 객체를 선택을 해야 돼요. 얘네들이겠죠? 얘네들을 선택을 해요. 4개를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고 나서 얘가 4개만 선택이 다 됐으면 끝난다라고 알면 되는데 얘는 그걸 몰라요. 캐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왜 모를까? 내가 생각하는 걸 얘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얘 4개를 다 선택할 건지 혹은 하나만 선택할 건지 얘는 몰라요. 그래서 선택이 다 됐다. 반드시 엔터. 선택을 하고 나서 무조건 엔터키를 눌러줘야 돼요. 선택이 끝났다라고 얘한테 알려줘야 돼요. 이해되죠? 자, 내가 지금 객체가 4개가 있는데 물론 4개가 있는데 4개를 다 선택했으면 선택할 게 없으니까 얘가 자동적으로 끝난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캐드 시스템에서는 선택을 하면 객체를 선택하면 무조건 엔터키를 눌러서 선택이 끝났다라고 알려줘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 이제 하다 보면 이게 손에 안 익어요. 그래서 객체를 선택하고 나서 기준점부터 지정하려고 해요. 자, 그러니까 반드시 객체를 선택하면 객체를 선택하라고 나오면 선택하고 그리고 엔터키를 눌러줘야 돼요. 그렇죠? 이거 꼭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기준점을 지정하라고 해요. 기준점. 자, 기준점이 있는데 자, 지금 선이 이렇게 길게 있죠? 길게 있는데 이 선의 오른쪽의 끝부분을 선택해서 이렇게 복사를 할 건지 혹은 선의 중간점을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할 건지 혹은 선의 왼쪽 끝부분을 선택해서 복사를 할 건지 이런 기준점이 돼요. 자, 그래서 자, 그리고 복사할 위치 해주는데 자, 그런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복사하고 비슷한 명령이 하나 더 있어서 그거까지 마저 하고 자,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복사. 자, 이동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이동. 자, 이동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데 이동이라는 명령은 얘하고 다 똑같아요. 복사라는 명령하고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가 틀리냐? 얘는 원본 객체가 지정된 위치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 자, 원본 객체가 원본이 이동을 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얘는 복사라고 하는 명령은 원본이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아 있어요. 그 자리에 남아 있고 복사본이 생기는 건데 이 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원본이 하나가 이동을 하는 거죠. 다른 위치로 이동을 하는 거죠. 뭐 저기 하는 방법도 객체 선택하고 기준점 지정하고 이동 위치 지정하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얘는 원본 객체가 이동을 하고 그러니까 원본이 없어지는 거죠. 자리가 이동을 하는 거죠. 자, 그것만 틀리고 다른 것들은 다 똑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복사를 해야 되죠. 자, 복사를 한번 해보죠. 복사 아이콘은 여기 아이콘. 자, 복사 아이콘 한번 찾아보세요. 자, 수정 아이콘 지우기 바로 밑에 이동 아이콘이 있어요. 복사 아이콘이 있어요. 복사 아이콘 클릭하고 객체를 선택해야죠. 얘는 선 하나씩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전체가 사각형이 전체가 다 선택이 되니까 폴리선의 객체니까. 자, 선택이 다 됐죠. 클릭해주고 엔터. 자, 선택이 다 끝났으면 무조건 엔터키 눌러야 된다고 했죠. 자, 엔터. 자, 기준점, 기본점이라고 나오는데 기본점은 자, 좌측 하단. 이 첫 번째 사각형의 좌측 하단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좌측 하단 클릭하고 자, 여기서는 우리가 원래 FM대로 하자면
자, 여기 거리값 60이죠. 그러니까 위쪽으로 이제 클릭을 해야 되니까 지금 여기가, 자, 여기를 클릭했고 여기까지 이동을 하려면 어떻게 이동해 주면 되겠어요? 어떻게 지정해 주면 되겠어요? 좌표값 어떻게? 50,11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그렇죠. 0,60이죠. 0,60이죠. 자, 그럼 0,60이라고 입력해 볼까요? 자, 0,60 엔터. 자, 그랬더니 그려졌죠? 4개가 한꺼번에 그려졌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선 그릴 때 어떻게 했어요? 선 그릴 때 직교 모드를 켜고, 직교를 켜고, 자, 그리고 내가 그리고자 하는 방향으로 쭉 당긴 다음에 어떻게 했죠? 자, 길이를 입력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우리 두 번째는 했으니까 세 번째는 얼마 해주면 되겠어요? 여기가 0이라면, 자, 지금 있는 위치가 0이라면 이 세 번째는 얼마 나와야 돼요? 120? 자, 위로 올려놓고, 자, 직교모드가 켜져 있어야 돼요. 직교모드 켜져 있는 상태에서 위로 올려놓고 120이라고 입력해 보세요. 120 엔터. 세 번째는, 그렇죠, 180 엔터. 자, 얘네들이 좀 이거 이렇게 위로 당겨 줘야 돼요. 자, 180 엔터, 240 엔터 했더니,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복사라는 아이콘을 먼저 클릭을 해요. 복사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자, 객체를 4개를 선택을 해요. 선택 다 됐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강조했던 거, 제가 강조했던 거, 그렇죠, 엔터. 자, 기준점은 여기 좌측 하단을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하고 지금 했던 것처럼 0,60, 0,120, 자, 이렇게 해도 돼요. 자, 그런데 어차피 얘는 수직 방향이나 수평 방향, 얘는 수직 방향이죠. 그렇다면 직교를 켜고요. 내가 그리고자 하는 방향으로 쭉 당겨 놓고 60 엔터, 120 엔터, 180 엔터, 240 엔터 해주면 얘네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그려져요. 자, 우리 이제 사각형을 다 그려졌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그 도형들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일단 맨 위에 있는 도형, 좌측 상단에 있는 도형을 1번 도형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1번부터 해서 1, 2, 3, 4. 자, 해가지고 총 자, 20개의 지금 도형이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도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 제목에 있는 것처럼 객체 스냅, 자, 5스냅만을 가지고 얘네들을 다 그릴 수가 있어요. 치수가 없어도 객체 스냅만을 가지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명령으로 얘네들을 그릴 수가 있는데, 자, 일단 1번 도형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선 아이콘을 먼저 클릭해주고, 자, 여기는, 자, 중간점, 이 선의 중간점과 중간점 연결해주고, 자, 여기서 계속 연결할 수가 없으니까 엔터키를 눌러서 끊어야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엔터키를 눌러서 선 아이콘, 선 명령 실행하고, 자, 중간점과 중간점 위아래로, 자, 이렇게 해주면 1번 도형이 끝나죠. 자, 2번 도형도 마찬가지예요. 2번 도형도 중간점과 중간점 연결을 해주는, 자, 십자선을 먼저 그려주고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다 그렸으면 이제 중간점과 중간점을 연결해주는 대각 방향으로, 자, 중간점과 중간점을 서로 연결을 하는 선들을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차례로 그려주면 그려지죠. 객체 스냅, 자, 그럼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도 중간점과 중간점 서로 연결해주는, 자, 엔터. 자, 그리고 다른 것들은 끝점과 끝점 연결해주는 대각 방향으로, 자,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죠.
자, 4번 도형도 크게 어려울 부분 없죠? 자, 끝점과 끝점을 연결하는 대각 방향의 선을 그려주고요. 자, 그리고 중간점과 중간점끼리 연결해주는 자, 마른 목골 도형도 그려주면 되겠죠. 자, 이런 부분까지는 크게 어려울 부분이 없어요. 자, 그래서 자, 5번 도형도 자, 중간점과 중간점 연결해주고 자, 그리고 대각 방향의 끝점 연결해주면 삼각형이 그려지고요. 또 반대 방향으로 중간점과 중간점 자, 이렇게 그려주면 간단히 그려지는데 자, 5번, 6번 도형까지는 간단히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중간점들끼리 연결해서 6번 도형까지 이렇게 쉽게 그릴 수 있죠. 자, 문제는 이제 7번 도형이에요. 7번 도형. 자, 7번 도형 같이 한번 그려볼까요? 자, 먼저 선 아이콘을 클릭해 주고요. 자, 대각 방향으로 선을 두 개를 먼저 그려요. 대각 방향으로 선을 그리고요. 자, 그리고 중간점과 중간점을 연결하는 선을 하나 그리는, 여기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가운데 사각형이 나오죠. 자, 가운데 사각형이 나오는데 여기서 자, 지금 여기 첫 번째 점은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첫 번째 점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두 번째 점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자, 두 번째 점은 이 선 대각 방향의 선의 중간점도 아니고요. 4분의 1 되는 선이죠. 4등분하니까 딱 맞을, 4등분하면 맞아요. 자, 그러면 중간점도 아니고 끝점도 아니고, 자, 그렇다고 뭐 4분의 1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여기서 우리 저번 시간에 객체 스냅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 객체 스냅에 자, 우리 그 연속 모드와 두 번째 단일 모드가 있다라고 했죠. 자, 단일 모드, 연속 모드, 단일 모드 기억나나요? 자, 그런데 단일 모드에는 연속 모드에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점 사이의 중간이라고 하는 객체 스냅이 있어요. 단일 모드에만. 연속 모드에는 없고요. 단일 모드에 두 점 사이의 중간이라고 하는 이 객체 스냅이 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점 같은 경우에는 끝점, 여기 있는 끝점, 자, 그리고 여기는 중간점, 혹은 여기는 중간점 말고도 또 하나의 점이 있는데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객체 스냅이 있는데 어떤 객체 스냅이 있을까요? 교차점이 있겠죠. 선들이 교차하니까 교차점들이 있겠죠. 자, 어쨌든 끝점과 중간점 혹은 교차점 사이의 중간을 선택할 수 있는 두 점 사이의 중간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점이 두 개가 있죠. 끝점과 중간점. 이 두 개의 점을 선택을 하면 내가 선택한 두 개의 점의 중간 부분을 선택을 해주는 객체 스냅이 바로 단일 모드에만 있는 두 점 사이의 중간이란 점이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보죠. 자, 여기를 좀 크게 확대를 해볼게요. 자, 먼저 선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선 아이콘을 클릭하고 첫 번째 점은 여기 있는 교차점 혹은 중간점 선택해주면 되겠죠. 선택해주고, 자, 여기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선택이 안 돼요. 자, 그럴 때 쉬프트 키, 자, 단일 모드 우리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쉬프트 키 누르고 MB3 버튼 클릭해주면 여기 보면 두 점, 세 번째, 위에서 세 번째 두 점 사이의 중간이 있어요. 자, 이 두 점 사이의 중간을 선택을 해서
자, 끝점과 중심점 혹은 아니 끝점과 중간점 혹은 중간점이나 끝점. 자, 이렇게 순서는 상관없고 두 점을 차례로 선택을 해주면 돼요. 자, 두 점 사이 중간 클릭하고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두 점 사이 중간 클릭하고, 자, 여기 있는 끝점 클릭해주고, 여기 있는 중간점을 클릭해주면 내가 지금 선택한 이 끝점과 그리고 여기 있는 중간점, 이 두 점의 중간 부분을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자, 얘네들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이 끝점과 중간점, 여기도 이 끝점과 중간점 각각 선택해주면 되겠죠. 자, 얘는 근데 단일 모드이기 때문에 계속 내가 그 선택할 때마다 계속 지정을 해줘야 돼요. 자, Shift 키 누르고 MB3 버튼에 두 점 사이의 중간, 자, 클릭해주고 끝점과 중간점 차례로 클릭해주면 두 점 사이 중간, 그리고 끝점과 중간점 차례로 클릭해주면 내가 지금 지정하고자 하는 부분에 선이 생기죠. 다시 여기도 Shift 키 누르고 MB3 버튼에 두 점 사이의 중간. 자, 끝점과 중간점 이런 순서는 상관없어요. 중간점부터 선택하고 끝점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선 3개는 그렇게 제가 지정을 했고요. 나머지는 그냥 클릭해주면 되겠죠. 처음에 시작점 클릭해서 끝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시간관계상 우리 8번 도형은 생략하고요. 여러분들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도 두 점 사이 중간으로 충분히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9번 도형은? 9번 도형은 선 지정해주고, 자, 대각 방향에 선 지정해주고요. 자, 대각 방향에 선 지정해주고, 자, 그리고 원을 그리는데 여기선 자, 원의 지름이 표시가 안 돼 있죠. 원의 지름이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원 아이콘을, 자, 같이 한번 해보죠. 원 아이콘 클릭하고 중심점은 이 선이 교차하는 이 가운데, 자, 선이 교차하는 이 가운데 클릭해주고, 자, 반지름 값 입력해야죠. 자, 그런데 반지름 값에 대한 그 값이 지정이 안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Shift 키 누르고 MB3 버튼에 두 점 사이의 중간. 반지름을 꼭 값으로만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클릭할 수도 있죠. 어디를? 이 선의 두 점 사이의 중간으로 해주면, 자, 원의 반지름이 내가 지금 클릭하는 부분이 원의 반지름인데 여기는 중심점을 지정했고요. 자, 여기를 클릭해야 되는데 두 점 사이의 중간으로, 자, 이렇게 클릭했더니 여기가 중심점이 돼서, 아니, 저기 그 반지름 값이 돼서 원이 그려졌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직선 부분은 4분점 이용해서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10번 도형도 그렇게 두 점 사이의 중간으로 해서 그려주면 되겠죠. 그 바깥에 있는 원은, 자, 두 점으로 그리든 혹은 중심점으로 중심점 반지름으로 그리든 그리면 되고, 자, 가운데 있는 원은 두 점 사이 중간으로 반지름을 지정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11번, 12번인가요? 11번. 자, 11번 같은 경우에는 먼저 대각 방향으로 선을 그려주고요.
자, 선을 그려주고 원호를 그려야죠. 자, 원호를 그려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중심점, 이 원호에 대한 중심점 알죠? 일단 알 수 있는 게 각도예요. 그죠? 각도 90도. 자, 그럼 여기서 시작점이나 끝점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중심점이나 각도 말고 또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두 점 사이의 중간? 어떤 두 점 사이의 중간? 자, 시작점은 일단 얘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지니까, 자, 시작점은 여기가 되겠죠? 시작점. 그리고 여기는 끝점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시작점이나 혹은 끝점이 두 점 사이의 중간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두 점 사이의 중간은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시작점 모르고요, 끝점 모르고요, 중심점과 각도밖에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제한적인 부분에서 여기 봤더니 이 호가 지나는 이 점이 바로 여기 시작점과 그 두 점 사이의 중간이에요. 여기 두 점 사이의 중간 지나는 부분이. 그렇다면 어떻게 그려주면 좋을까요? 시작점, 중심점. 그렇죠. 시작점, 중심점 각도를 그릴 수 있겠죠. 자, 어떻게? 여기를 시작점으로 잡는 거예요. 여기를 두 점 사이의 중간을. 자, 일단 중심점, 시작점 각도가 있을 거예요. 중심점, 시작점 각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 풀다운 메뉴에 같이 한번 해보죠. 풀다운 메뉴 그리기에 호에 중심점, 시작점 각도가 있죠. 중심점, 시작점 각도. 자, 중심점, 시작점 각도가 있어요. 그럼 먼저 중심점부터 클릭해서 중심점 클릭해주고, 자, 시작점을 두 점 사이의 중간으로 잡는 거예요. 두 점 사이의 중간. 쉬프트 키 누르고 MB3 버튼, 두 점 사이의 중간. 자, 차례로 클릭해서 시작하는 부분을 여기서 시작할 수 있게. 각도는 몇 도? 각도는 45도가 되겠죠. 45. 엔터.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리기에 호의 시작점, 중심점 각도. 중심점, 시작점 각도. 중심점부터 클릭해주고, 시작점은 두 점 사이의 중간. 두 점 사이의 중간 차례로 클릭해주고. 자, 그러니까 호가, 지금 여기 있는 호가, 이렇게 그려지는 호가 지나는 이 점이 바로 이 선과 이 선 중간이에요. 두 점 사이 중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시작점으로 잡은 거예요. 중심점은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시작점으로 잡고 다만 각도를 45도를 주면 그려지죠. 그러면 얘는, 나머지는 여기 반대쪽은, 그렇죠. 각도를 마이너스 45도를 주면, 자, 중심점, 시작점 각도를 쓰는데 똑같이 중심점 클릭해주고, 시작점은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두 점 사이 중간 할 필요 없이 클릭해주고, 각도를 마이너스 45 엔터 쳐주면 그려지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 봤을 때, 자, 여기서 봤을 때 이 호가 이렇게 하나로 그려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8개, 아니 그러니까 4개로 그려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8개예요. 두 번 두 번씩 그린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11번, 12번 도형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8번을 우리가 호 작업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혹시 저번 시간에 호 그리면서 이제 이번 시간까지만 이렇게 호를 그리고 호를 그릴 일 없을 거다라고 제가 얘기했던가요? 우리 반은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자, 지금 여기 이렇게 호가 나오면 이렇게밖에 그릴 수가 없는데 그럼 호를 안 그리고 어떻게 그리죠? 자, 바로 얘 같은 경우에는 이 호는 원의 일부라고 했어요. 그러면 원을 이제 호를 그리는 게 아니고 원을 그리면 어떨까요? 원을 그리면 자,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요. 자,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어떻게 그릴 거냐면 원 아이콘을 클릭해 가지고 자, 중심점은 여기가 되겠죠. 중심점 클릭해주고 반지름을 두 점 사이 중간에서 자, 클릭해주면 자, 이렇게 그려지죠. 다만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남겨야 되겠죠. 자, 바로 자르기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어요. 자르기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는데 자, 그런데 또 우리 자르기라고 하는 아이콘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면 자, 기준 객체가 필요한데 그 기준 객체를 먼저 설명하기 전에 자, 그럼 우리 아이콘을 명령을 좀 우리 생각해보고 가죠. 자르기. 자, 이 자르기라고 하는 아이콘은 우리 상당히 많이 써요. 자르기라고 하는 아이콘 상당히 많이 쓰는데 자, 이 자르기라고 하는 아이콘은 이 명령은 이제 우리 상당히 많이 쓸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막 전에 막 이렇게 그리고 막 이렇게 했었죠. 선 명령 이용하고 막 이렇게 그렸었죠. 이제부터는 이 수정 편집 명령이 나오면서부터는 여러분들 그리기 명령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수정 편집 명령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여기 있는 자르기라고 하는 명령은 이 기준 객체와 교차하는 객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객체를 선택을 하는데 얘는 기준 객체가 돼요. 기준 객체가 되고요. 자, 그리고 자를 객체를 선택을 하는데 자를 객체의 어떤 부분, 기준 객체와 교차를 하는 객체 중에 잘릴 부분. 자,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제가 기준 객체를 먼저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근데 기준 객체를 선택할 때도 여기는 기준 객체를 선택할 때도 모두 선택이라고 하는 자, 모두 선택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데 요거는 꼭 기억을 하자고요. 모두 선택. 자,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 부분은 그냥 모두 선택이 객체를 선택할 때 모두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 자, 그러면 일단 자르기 아까 제가 복사 명령과 혹은 여기 이동 명령, 자, 이동 아이콘은 여기 있어요. 이동 아이콘. 자, 이동 명령하고 같이 설명을 했는데 자르기하고 비슷한 명령이 바로 연장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연장.
자, 연장. 도구 말고, 우리 밥 먹을 때 쓰는 연장, 숟가락 젓가락 말고, 그런 연장 말고, 늘린다는 연장전. 뭐, 이렇게, 축구나 야구 보면 연장전 하죠. 늘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연장이라고 자르기라고 하는 거는 기준 객체를 교차하는 객체의 일부를 잘라내는데, 이 연장이라고 하는 거는 기준 객체까지 연장을 해요. 자, 그럼 연장을 한다는 것은 짧은 것을 길게 늘린다라는 그런 의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기준 객체 선택, 기준 객체를 한번 선택을 해볼 텐데, 자, 여기를 한번 보죠. 아까 우리 그렸던 거 1번 도형 있죠. 1번 도형에 가로선이 있어요. 자, 1번 도형에 가로선이 있죠. 자, 이 가로선이 이렇게 짧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까지 길게 만들 거예요. 길게. 여기 있는 부분까지.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제가 길게 만들 거예요. 자, 우리 자르기와 연장이라고 하는 아이콘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위쪽에 자, 위쪽에 있는 아이콘이 자르기고요. 자, 우리가 주로 쓸 건 자르기인데, 지금은 제가 기준 객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연장부터 설명을 해요. 자, 연장. 자, 자르기와 연장 찾았어요? 자, 그럼 연장부터 한번 클릭해 보죠. 연장. 자, 연장 클릭해 주고요. 여기서 객체를 선택, 여기 보니까 객체 선택 또는 모두 선택이라고 돼 있어요. 자, 객체 선택 또는 모두 선택이라고 돼 있죠. 객체 선택이 어떤 객체라고요? 객체 선택이 기준 객체. 기준 객체인데 연장시킬 객체가 아니고요. 어디까지 연장을 해라. 자, 그러면 연장이 될 부분 아까 여기라고 했죠. 여기라고 했죠. 여기 한번 클릭해 보죠. 클릭. 자, 객체를 선택했어요. 다 선택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아까 강조했는데,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는데, 객체 선택하고 어떻게? 그렇죠, 엔터. 자, 그리고 이제 연장할 객체예요. 연장할 객체. 아까 여기 있는 가로선 클릭해 보세요. 클릭했더니 내가 지금 선택한, 그러니까 기준 객체라고 선택한 객체까지 얘가 연장이 됐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선택하는 거는 내가 연장시킬 객체가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연장이라는 명령을 선택하고요. 객체를 선택하래요. 그런데 객체를 선택할 때 연장이라는 명령이니까 연장시킬 객체를 선택하나 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게 아니고요. 연장시킬 어디까지 자, 연장을 시킬 거냐. 기준 객체를 먼저 선택을 하고요. 선택이 다 됐으면 엔터. 자, 그리고 연장시킬 객체에 클릭해주면 연장이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순서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선이 이렇게 길어졌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긴 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연장이라는 객체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길게 느린 거고, 자, 그럼 이 불필요한 부분을 자르기를 할 거예요. 자르기. 자, 그럼 밑에 있는 자르기 아이콘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르기 아이콘 클릭하고요. 밑에 있는 게 아니고 위에 있는 거죠. 자, 자르기 아이콘 클릭해주고, 여기서는 기준 객체가, 자, 이 선에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길게 나와 있는 선의 일부를, 그러니까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야 돼요. 안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 두고. 자, 그럼 이 선과 교차하는 부분이 어디가 있을까요? 이 초록색 선과 교차하는 부분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렇죠. 사각형이죠. 여기. 이 선이 되겠죠. 그럼 여기를 클릭해 주는 거예요. 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클릭해 주고. 자, 선택이 다 됐죠? 그럼 어떻게? 엔터. 자,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을 클릭해 주면,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자르기 아이콘 클릭해 주고요. 자, 불필요한 부분이 지금 여기 있는 이 선이, 자, 지금 보이는 이 초록색 선이 이렇게 길어요. 여기까지 길어요. 그런데 여기 불필요한 부분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 부분이 불필요한 거죠. 이 부분을 잘라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얘를 다 잘라내려면, 다 없애려면 그냥 지우기 해버리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 가운데 있는 부분, 안쪽에 있는 부분은 필요하죠. 써야 되죠.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불필요한 부분에 교차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부분이죠. 이 사각형이죠. 그래서 바로 이 사각형이 기준 객체가 되죠. 자, 자르기 아이콘 클릭해주고 기준 객체 먼저 선택해주고, 선택이 다 됐으면 엔터. 자,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 클릭해주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자, 이제 얘가 여기 잘렸죠? 이제 초록색 선, 이 가로선 있죠? 가로선이 잘라내기가 됐어요. 자, 그런데 얘는 이제 잘라내기가 될까요? 잘릴까요? 안 잘릴까요? 이 초록색 선은, 가로선은 안 잘리죠. 왜? 아까 제가 분명히 설명을 할 때 기준 객체와 교차하는 일부분이라고 했어요. 교차하는 일부분. 얘는 지금 더 이상 기준 객체와 교차하는 게 아니고요. 기준 객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릴 부분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교차하는 부분, 교차하지 않는 부분,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 꼭 우리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지금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 자르기에 대해서 좀 충분히 설명을 못 했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는 충분히 그 자르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일단 먼저 여기서 좀 들어와 보죠. 여기 11번. 자, 11번. 11번 우리 아까 원 그렸나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11번은 일단 X자 그려놓고, 여기 홀을 그리려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것처럼 복잡하게 이렇게 그려야 되죠. 자, 그런데 여기다 원을 그리는 거예요. 자, 원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자, 중심점은 하단, 자, 그리고 반지름은 두 점 사이에 중간, 클릭해서. 자, 이렇게 그려놓고, 자,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여기 반지름 값을 알거나 우리가 클릭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여기 두 점 사이 중간에 이렇게, 여기도 다른 부분들도 다 그렇게 클릭해야죠. 그러니까 좀 번거로우니까 이 원을 아예 이 모서리 부분에 다 복사를 해 놓는 거예요. 자, 복사 명령을 선택해서 객체 선택해 주고요. 엔터. 자, 그리고 중심점 지정해서 클릭해주면, 자, 복사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자르기 아이콘 클릭하고, 자르기 아이콘 클릭하고 나서 객체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객체를 선택해야 될까요? 어떤 객체? 원을 선택해요. 자, 그렇죠. 여기는 사각형. 기준 객체가 이 사각형이 되어야죠. 기준 객체. 자, 선택해주고, 선택이 다 됐죠? 그러면 엔터. 자, 그리고 이번에는 원을 선택하는데, 원에도 이 사각형의 안쪽을 선택해야 돼요? 그 바깥쪽을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바깥쪽을 선택해야죠. 자, 클릭해주면, 자, 이렇게 자르기, 복사,
라는 명령, 원 자르기 복사, 아니 원 복사 자르기, 이 명령을 사용을 해주면 이렇게 간단하게 그릴 수가 있죠. 호라는 명령을 이용해서도 그릴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그런데 자르기, 자 일단 원 그리고 복사 자르기까지 사용하면 좀 더 간단하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제가 그럼 원 복사 자르기까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혹시 지금 안 된 친구들은 지우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세요. 자, 먼저 원 아이콘 클릭해주고, 자, 중심점은 여기 지정해주면 되겠죠. 중심점 지정해주고, 자, 여기 있는 반지름은 Shift 키 누르고 MB3 버튼 2점 사이의 중간. 자, 클릭해주면 선생님 그러면 아까 이렇게 지정이 됐으면 여기 값이 이렇게 지정이 됐을 텐데 그 값을 얘가 기억하고 있지 않나요? 물론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정확한 값, 그 소수점 몇째짜리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 이런 부분들까지, 자 물론 얘가 기억은 하고 있겠는데 그냥 복사라는 명령으로 복사하는 게 더 편하죠. 자, 복사라는 명령을 이용해서요, 복사 명령 클릭해주고, 자, 복사라는 명령 클릭해주고 객체 선택해야죠. 복사할 객체 클릭해주고, 자, 선택이 다 됐으면 엔터. 자, 기준점은 이 원의 중심점을 잡아주면 돼요. 자, 중심점들이 이 사각형들의 모서리 부분에 갖다 놔주면 되겠죠. 중심점 지정해주고, 자, 이 복사라는 명령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번 클릭해주고, 자, 그리고 또 한번 클릭해주고, 내가 ES시키 명령을 종료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개 한꺼번에 지정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다 끝났으면 ES시키 눌러서 명령을 종료하고요. 자, 이번에 이제 자르기가 남았어요. 자르기 클릭해주고, 자, 자르기를 먼저 선택하고 객체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객체는 기준 객체가 돼요. 기준 객체 사각형을 선택을 해주고, 자, 그리고 선택이 다 됐으니까 엔터. 자, 그리고 원을 선택해서 이제 원의 일부분을 잘라내야 되는데, 원의 이 사각형의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 있는 원을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해서, 자, 이렇게 잘라내기 해주면 원호가 만들어지죠. 자, 이래서 원호는 원의 일부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원호는 계속 원호라는 뭐 중심점, 중심점, 시작점, 각도, 자, 이런 방법들로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간단한 방법 혹은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그려주면 돼요.